어떻게 된 거냐? 우선 여러분들도 한번 헷갈릴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 들을 때는 6.15 선언은 많은 근엄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은 6.15 선언이 뭐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좌익들이 이야기할 때는 6.15 선언은 대단한 역사적 무슨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우선 논쟁이 붙었을 때 자신있게 6.15 선언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15 선언이 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6.15 선언이 뭐 어려운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좌파들한테 치고 정상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6.15 선언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약관 같은 거 복잡하다고 안 읽었다가 나중에 도장 찍고 나서 문제가 되면은 몇 천만 원 매도권 간단한 날아가지 않습니까? 6.15 선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험약관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6.15 선언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 두 문장은 6.15 선언에 적혀있는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알아야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국민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운전할 때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은 서야 된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6.15 선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15 선언에 대해서 간단한 제가 아주 알기 쉬운 해설을 제가 해드릴게요. 6.15 선언을 저처럼 이렇게 쉽게 해설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 6.15 선언에서 우선 6.15 선언이 나온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원하면서 현대그룹을 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밝혀진 것만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넣어줌으로써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것이 김정일, 김대중의 6.15 회담이에요. 우선 이 회담 자체가 돈을 주고 매수한 회담입니다. 자, 그래 되면은 누가 약점을 잡았느냐? 김정일이가 김대중의 약점을 잡았죠.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입장에 있던 김정일이가 김대중이한테 여기 서명합시다 해가지고 딱 들이민 게 6.15 선언입니다. 거기에 김대중이가 서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함정에 빠졌어요. 김정일이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6.15 선언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은 뭐 좋은 말 많습니다. 통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좋은 말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이 근사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좋은 글로 착각을 합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은 말의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요. 말의 내용보다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추억을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근사하죠?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추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사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6.15 선언에 속는 거예요. 여기 뭐 비 오는 달밤 단둘이 홀로 앉아 추억 좋은 말 다 나와 있지만 이게 다 은폐입니다. 이거 문법이 안 맞는다. 뭐라고 하냐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유권자들입니다. 주권이 뭡니까? 북한의 주인은 누구냐? 김정일 아닙니까? 김정일. 그 다음 통일 문제를 김정일하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통일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서 자유통일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것은 민족이 달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념이 달라서, 제도가 달라서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제도, 이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되는지 이념이 하나로 되는 것이 통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헌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자유통일을 하라는 것을 1조, 3조, 4조에 딱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일이는 통일의 대상입니다. 통일의 대상이에요.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김정일을 없애는 바로 걸림돌인, 통일의 걸림돌인 김정일과 손을 잡고 같이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가 살인범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가 살 지구를 하나 설계를 합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북한의 오물과 남한의 샘물을 섞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왜 김정일이 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합니까? 북한 정권하고는 절대로 통일을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류를 논의는 해서는 돼요. 교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싸우지 않겠느냐 하는 긴장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는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고 통일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김정일을 통일의 파트너라고 해서 손을 딱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같이 통일 논의합시다. 형사가 살인범하고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앞으로 같은 집에서 삽시다 하고 압수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여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자 했는데, 여기서 민족이란 건 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민족은 뭐냐? 김정일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같은 한국말 쓴다고 해가지고 민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족이 같다는 뜻입니다. 종족, 인종이 같다는 뜻이 되지 민족은 다릅니다. 민족은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미풍양속이 같아야 돼요. 근본적인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그럼 김정일하고 우리하고 가치관이 같습니까? 김정일은 인간 생명을 무시하는 인간이고, 남한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존중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성스러운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김정일은 민족 반역자죠. 김정일은 민족적 반역자인데, 그 김정일하고 민족끼리 논의해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 반역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 통일하겠다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겠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 민족 반역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해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 남과 북의 통일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통일된 나라가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남한은 말할 것도 없이 통일된 조국은 자유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야 우리의 자유와 평등과 번영이 보장되고, 우리 헌법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